자, 1번 문제인데 1번 문제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일단 기역, 니은으로 나눠져 있고 삼투압에 대한 변화를 조금 우리가 나열되어 있다. 일단 기역과 니은은 녹말과 포도당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식물은 춥다고 어디를 가서 따뜻하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얼지 않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겨울이 되게 되면요, 식물 입장에서는 좀 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는 점 자체가 낮아야 돼. 그쵸, 어는 점이 낮아. 어는 점이 낮다는 얘기는 잘 얼지 않는다는 얘기야. 끓는 점이 높다라는 얘기도 잘 이렇게 끓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약간 양방향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온도로 우리가 수직선상이 있었을 때 가장 온도가 떨어지거나 가장 온도가 높아지게 하면은 각각의 환경에 적응을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겨울에 식물 같은 경우에는 어는 점이 낮아지게 함으로써 잘 얼지 않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이제 얼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는 점을 낮추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일단 보시면은 삼투압을 높여야 돼요. 자, 삼투압을 높이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농도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콜라를 얼리는 거와 순수한 물을 얼리는 게 어는 정도가 완전 달라요. 순수한 물은 얼면 굉장히 꽝꽝 얼어요. 식물 입장에서 물로만 이루어졌다면 아무래도 농도가 좀 낮다라는 건 순수한 물처럼 있다라는 얘긴데, 그럼 얼면 식물은 다 죽어요. 맞아, 죽어요. 그런데 콜라 같은 경우는 얼게 되면 살 얼음처럼 돼요. 완전 꽝꽝 얼리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좀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되거든요. 하지만 동일한 상황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농도가 높은 콜라처럼 삼투압이 높아지게 되면 어느 점이 낮기 때문에 잘 얼어 죽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다. 그런 예시가 뭐냐? 녹말과 포도당이라는 이야기다. 자, 포도당은 아무래도 녹말을 자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입자의 개수로 농도 개수를 판단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자가 작은 포도당이 아무래도 녹말보다 입자가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으로 변환을 시킨다. 삼투압을 높인다라는 얘기는 녹말을 쪼개가지고 포도당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부 다 겨울에 일어나는 현상이 된다. 그러면 지금 기역과 니은을 바라봤을 때 지금 현재 겨울이죠? 네. 겨울에 기역이 많다라는 얘기는 얘가 포도당이라는 얘기고요. 니은은 녹말이라는 얘기로 우리가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원과 투는 뭐 여기서 말하는 그런 내용을 할 거고, 가겠습니다. 니은은 녹말 맞죠? 네. 그래서 기역은 맞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니은 보이시죠? 네. 어는 점은 자 보다 지우면 i가 좀 더 낮을 것이다. 자, i는 어쨌든 겨울이 아니잖아. 겨울은 어느 점이 낮거든? 그러면 겨울이 아니면 어느 점이 높겠죠? 맞아요. 그래서 i는 높다라고 해야지 왜 낮다라고 합니까? 그래서 니은은 틀리다가 되는 거고, 이해가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의 함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높아지면이란 얘기죠. 겨울에요. 겨울에는 포도당이 좀 더 포도당이 밑에 있고요. 지금 현재 녹말이 위에 있다는 얘기인데, 네. 포도당이 밑에 분모로서 커지면 이 값 자체는 작아지는 거지 왜 높아집니까? 맞죠? 그래서 디귿은 틀리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다. 자, 이 문제는 계책은 생산자, 소비자 각각 설명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 물론 분해자도 있겠네요. 자, 일단은 개체와 개체군을 별도로 판단할 건데요. 개체는요, 말 그대로 한 마리라 보시면 됩니다. 개체군은 참고로 같은 종이에요. 다른 종 아니에요. 다른 종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죠. 이해가시죠? 섞이지 않았어요. 맞아요. 자, 가볼게요. 토끼 한 마리, 소나무 한 그루. 하나하나의 생명체는 개체죠? 개체죠. 그래서 개체인 거는 1번 아니면 3번이겠죠? 예. 자, 일정한 구역에서 살면서 교배하며 자손을 만드는 것 같은 개체군이에요. 개체군이죠. 종이 같은 건 개체군이다. 자, 다는요, 빛에너지 딱 나온 순간 생산자, 소비자는 아니죠?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요, 이제 지류와 이기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참고로 그거 알아주세요. 이기류는 알겠지만 지류 모르는 경우도 있다. 지류는요, 굉장히 깨끗한 환경에서 사는 놈인데, 지류 자체 색깔이 좀 하얀색이다. 그래서 산업혁명 때 아무래도 공기가 오염이 되다 보니 지류가 없어서 나무가 조금 어두컴컴해졌다라고 보시는 문제 있었잖아요. 후추나바. 네. 그 얘기가 지류예요. 근데 여긴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관련이 깊은 예시인데요. 거의 대부분 이런 거는 작용이냐 반작용이냐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작용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비환경이 생물한테 영향 주는 게 작용이고, 맞죠? 네. 그리고 반대는 반작용. 자, 어쨌든 간에 반작용 작용을 물어봤는데 이끼류하고 지류가 토양을 형성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환경에 영향을 줬다. 생물이 비환경, 즉 환경에 영향을 줬다라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죠? 네. 자, 니은 기업은요, 갯벌이라는 환경이 조개와 낙지에 영향을 줬으니까 반대잖아요. 안 되죠. 식물은 이산탄소를 흡수해서 온실 효과를 줄여주게 한다. 생물이 어쨌든 이산탄소라는 환경을 조성을 해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니은이 일단 정답이 되겠죠. 자, 디귿 보시면 여름철에는 호수에 물고기가 떼죽을 당한다. 이건 여름철이라는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준 거기 때문에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계산하는 건데요. 자, 별거 없어요. 많이 본 그림이죠. 빈칸만 있을 뿐. 자, 일단은 보기에는 생물적 요인, 뭐 소비자나 생산자, 뭐 그딴 거 쓰란 얘기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생물적 요인인데요. 이제 생산자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생산자가 원래 이 자리예요. 비에너지를 흡수하는 이 자리. 요게 생산자인데 비어있죠? 그러면 그 다음 뭐겠어? 1차 소비자겠죠? 그래서 되게 쉬워요.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뭐 3차 소비자. 근데 여기 낙동강 오리알 있죠? 이게 분해자예요. 그죠. 분해자. 그렇지. 이렇게 세 가지 보시면 되겠다. 괜찮죠? 라에 해당되는 건 분해자 쓰는 거죠? 자, 일단 영양 단계 다 썼잖아요, 쌤이. 뭐 볼 필요 없겠죠? 괜찮죠? 네. 오케이. 자, 근데 중요한 건 각 영양 단계 있잖아요. 예. 이때 에너지 함량을 할 거예요. 이거 되게 쉬워요. 자, 일단은 빛에너지가 지금 몇이냐 이게? 10만 개? 10만 정도? 근데 9만 정도 9만 정도가 이제 뭐 어쨌든 뭘 했대. 뭐 내보냈나봐 열로. 알겠어? 예. 그럼 얘는 몇몇 남았냐? 만 남았나? 만? 만 남았죠. 만 남았죠. 그럼 많이 가겠지. 많이 가지 않았을까? 괜찮나요? 그럼 만에서 이제 3,600과 5,500을 더하면은 몇이냐? 한 8? 아니야. 9,100인가? 9,100이죠. 9,100을 빼게 되면은 900 정도 가겠죠? 900. 900 쓰시고. 이런 식이에요. 550과 200 더하면 750을 빼면은 얼마 갑니까? 한 150 정도 가겠죠? 150 정도. 조금씩밖에 안 가네. 그럼 100하고 50 하면 딱 떨어지잖아요. 맞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분해자 입장이잖아요. 예. 분해자는 3,600과 200과 지금 50을 합쳐가지고 한 250을 더하니까 3,850 정도가 가는 거죠. 네. 이렇게 가는 거지. 괜찮죠? 자, 5번 보시면 먹이 그물이죠? 뭐 에너지도 다 써준 것 같은데 맞네요. 상대적 에너지. 사람은 3차 또는 4차가 되기도 한다.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식물 찾아야 돼. 여기 식물 있죠? 식물 그 다음에 1차 맞죠? 네. 그 다음에 2차 맞죠? 예. 그 다음 3차 맞죠? 예. 근데 얘가 얘를 먹으니까 3차 되면서 4차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3차에서 4차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식물 찾고 거기서 이제 개수를 헤어 나가면 됩니다. 이 생태에서 유일한 생산자는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이다. 뭐 틀린 말 아니죠? 예, 맞습니다. 여기 광합성 하는 애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2번도 맞겠죠? 예. 자, 이 생태계에서 무척추 동물과 사람은 최종 소비자이다. 지금 여기에서는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도 맞겠죠? 4번,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이동되는 에너지량이 감소한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맞죠? 네. 이거 당연하지. 마지막에는 불쌍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맞다. 정답은 5번이겠죠? 네. 보겠습니다. 생물 요소를 세 가지로 구분하면 동물성 플랑크톤은 사람과 다른 구성 요소에 속한다. 한번 볼까요? 소비자냐 물어본 거예요. 소비자 맞잖아. 소비자죠. 근데 이제 무슨 소리야 묻는 거야? 같은 소비자인데 안 그래요? 5번이 정답. 자, 대기대순환 같은 거나 해류대순환 같은 경우에는요 북방거지 남방거지 확인도 하셔야 되고요. 예. 심지어 니네가 알고 있는 거를 그래프나 혹은 그림에 싹 다 적어야 됩니다. 그 습관 들여야 돼요. 안 적으면 배빵 틀려요. 말 안 들어서 틀려가지고 물부부 지어 짜지 마시고. 북방구 확인됐죠? 예. 위도로 확인해야 회패극을 적겠고 저희도 저희도가 아니라 고기압 저기압 이거 다 적어요. 웬만하면 아시겠어요? 네. 오케이. 자, 북방구 맞죠? 햇패극 쓸 거예요. 자, 헤들리 30도 부분 맞죠? 네. 이거 헤들리 페렐 그
그 다음에 극순환 다섯.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저기압, 고기압 다섯 개요. 화살표가 좀 내려오죠? 네. 졸라 무거워. 오. 고기압 가볍죠? 저. 다 적어. 이것도 지금 보게 되면 올라가죠? 적도는 저 됐습니까? 네. 자, 확인할게요. 간을 패 맞죠? 음. 니은 볼게요. 불균을 해소하는 거 맞죠? 네.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60도 부근 저기압이죠? 네. 자, 보겠습니다. 어쨌든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하고요.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이 똑같아서 에너지 이동이 자, 봐봐요. 에너지의 자,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동이 없진 않아. 어떻게든 움직인단 말이야. 무조건이에요. 농도가 구비가 똑같아지더라도 마치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런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이동을 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뭐가 같아? 속도가 같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계속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이 없다라는 말은 보자마자 아웃이니까 4번이에요. 자, 지구온난화에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안 그래도 전염병 증가하고 있겠죠? 코로나 같이. 멸종생물 증가하는 거 맞죠? 네. 온난화로 인해서는요, 자, 뜨겁잖아요. 맞죠? 네. 그럼 용해도는 감소하죠? 저희 증가합니까? 정답 2번이겠죠? 물 부족, 식량 부족 맞고요. 우리나라 경우는 난류성 어종의 서식지와 사과, 가수원 재배지역이 올라가고 있다, 뜨거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 북극의 빙하가 감소하는 거 맞고요. 빙하 같은 경우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반사량이 감소가 되겠죠, 없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사가 안 되니까 흡수만 하는 거야. 그래서 지구가 계속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5번도 맞는 말. 정답 2번입니다.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이거 맨날 보통 그림이잖아요. 자, 이제 지긋지긋하죠. 과잉. 그 다음에 여기는 부족. 과부. 이건 적을 것도 없죠, 사실. 예. 지구가 구형이니까 나타내는 현상 뭐 틀린 말 아니죠? 이게 둥글둥글하다 보니까 한쪽만 적도 이제- 쪽에는 좀 더 햇빛하고 가깝고 태양 가깝고 북극 쪽은 좀 안으로 들어가잖아. 구형이라서 멀리 있다.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태양이 많이 못 가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시겠어요? 예. 지구가 평형이면 만약 직사각형이면 좋을 텐데. 어. 그럼 이제 골고루 다 똑같겠죠? 음. 니은 고緯도에서는 에너지 과잉. 야, 미쳤죠? 고緯도는 과잉이 아니라 부족이죠. 와. 북극의 그 에너지가 북극이- 넘쳐나. 그렇지. 근데 펭귄이 이제 살 곳이 없어지잖아. 펭귄은- 저희도에 남는 에너지까지 맞고 고緯도로 이동하는 거 맞고 대기와 해수에 의해서 이동하는 거 맞죠? 네. 정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되겠죠. 사막화에 대한 것도 또 빼먹을 수 없겠죠? 예.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었다. 사막은 적도가 아닙니다. 아열대죠. 맞아요. 아열대. 자, 이거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사막은요, 뜨거워서 생긴 게 사막이 아니라 건조해서 생긴 게 사막이죠. 그렇지, 잘하고 있네요. 건조한 게 중요합니다. 툰드라 같이 그 건조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아열대가 비가 많이 안 내려요. 적도에 비해서. 적도는 비가 진짜 많이 내려요. 오히려. 알겠어요? 네. 그래서 기억은 틀려요. 그거 조심해야 하라고 했어요. 과잉경작, 산림 파괴, 인간의 활동, 사막화 가서 안 좋은 건 다 갖고 있으니까 맞겠죠? 네. 디귿 볼게요. 자, 봐봐요. 사막화는 건조하죠. 비가 내리면 안 되죠. 네. 저희도가 아니고 저기압은 비가 많이 내리는 거죠? 그럼 비가 안 내리려면 내려가야지 고기압, 하강기류 보이시죠? 하강기류가 발생해야지 구름도 없고 비도 안 내리고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강수량이 적은 거고요. 증발량이 아무래도 많은 적은 아니죠? 미친 소리 하고 있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자, 엘니뇨와 라니냐 문제는요, 북반구와 남반구를 딱히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예. 다만 이제 누가 엘니뇨인지 누가 라니냐인지 이렇게 좀 표로 봐야 되는데 수온 분포를 가지고 표를 일단 확인해 볼게요. 별거 없어요. 그냥 대략적인 그 느낌만 받아가면 되거든요. 어차피 라니냐는 이제 무역풍으로서 저 왼쪽으로 바람이 좀 강하게 불 테니까 이쪽이 좀 수온이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 높게 나타나면 라니냐예요. 반대면은 엘니뇨겠죠? 네, 자세히 보게 되면 얘는 좀 애매할 수 있어. 마이너스라서. 그래서 난 이걸로 볼 거예요. 확실함. 얘는 확실하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 보이시죠? 네. 엘니뇨겠지. 네. 네, 이걸로 그냥 바로 엘니뇨라 적어주세요. 이게 나중에 뭐 너네가 이제 라니냐인지 엘니뇨인지 그냥 한눈에 알아요, 알 것 같아요 하고 안 적잖아. 그럼 나중에 바뀌어. 풀다 보면 바뀌어요. 뭔 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바뀌어. 이거 확인해줘야 되겠어? 네. 자,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 뭐 무역풍 나오고 막 여러 가지 강수량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적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시겠어요? 예. 라니냐 갑니다.
자, 라니냐 자 무역풍이잖아요. 예. 라니냐 무조건 승리지 무역풍에 있어서는. 음. 그래서 무역풍은 보다 지우면 나시기에 강하다. 엘니뇨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틀렸죠. 틀렸죠. 그래서 띵띵띵 틀렸죠? 자, 가는 엘니뇨래요. 미친 거죠? 미친 소리죠. 이것만 해도 정답은 그냥 디귿이 나온다 이거죠. 음. 근데 만약에 요것도 요런 거 이제 강수량과 이제 가뭄 정도 볼 때는요, 동태평양인지 아니면 서태평양인지 확인하고 보셔야겠다. 예. 동태평양이니까 이쪽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라니냐 같은 경우는 저쪽으로 바람이 많이 불고 뜨거운 게 절로 다 갈 거니까 예. 비는 이쪽에 내려야겠죠? 엘니뇨 예. 반대로 비가 이쪽 내리고 맞죠? 반대로 내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를 지우게 되면은요, 오케이? 예. 동태평양에 비가 많이 내리는 거는 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맞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 누가 봐도 가전기구잖아요. 선풍기, 전기포트, 뭐 스피커, 에너지 전환 얘기할 것 같은데 거의 문제 그렇죠? 전기 에너지가 뭐로 전해다? 얘 운동이지 뭐. 맞죠? 뭐, 쌤 소리도 나잖아요. 미친 거죠? 미친 거죠. 운동이 기본적인 거죠. 위치는 아니지. 정답 5번이겠지. 전기포트 열이지? 스피커는 당연히 소리겠고. 자, 문제가 일단 열 효율 계산하는 게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건 Q1 중에서 W가 일단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공식이거든요. 그게 열 효율이죠. 근데 이제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르게 변환하는 것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변환하는 공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Q2하고 W 더하면은 Q1이거든요. 예. 그래서 Q2에다가 W를 더하게 되면은 Q1이다. 요걸 사용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또 뭘 더 사용하냐면 이게 반대로 돼가지고 W는 Q1에서 Q2를 뺀 겁니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Q1에 대해서 했고 W에 대해서 Q2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알겠죠? Q2는 이제 Q1에서 W 뺀 건 알겠죠? 이 세 가지 있는 놈들을 여기다 다 대입해서 식을 다 만들 수 있어요. 볼게요. 예. W를 Q1 빼기 Q2로 만약에 넣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Q1분의 Q1 빼기 Q2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저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알겠어? 예. 근데 이게 하트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1 빼기 Q1분의 Q2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만들기 나름이라서 요거 식들이 어쩔 보면 수학이에요, 수학.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맞춰서 한번 만들어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Q1 빼기 자, Q1 빼기 Q2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W라고 할 수 있잖아요. W죠. 그러면 W분의 Q2에다가 W 더한 거잖아요. 근데 Q2는 근데 그지 Q2 더하기 W는 뭐예요? Q1이죠? 그쵸 Q1이죠. 그냥 이렇게 바꾼다고 이걸 가지고. 근데 이게 클수록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게 클수록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얘가 큰 거는 솔직히 효율에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 없지만 얘가 작다는 걸로 생각하세요. W가. 오케이. 효율은 W로 본다 알겠어? 응. 그럼 얘가 작으면 효율이 높은 건 아니잖아. 높은 건 아니지. 그래서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역수로 한 거야 지금 이 문제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예. 이게 변형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거 중요해. 이게 효율이 애들 이거 너무 잘해. 이거 진짜 잘해. 진짜 잘하지. 이거밖에 안 나오거든 항상.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애들이 멘붕인 거야. 식을 만드는 걸 모르니까. 이해가시죠? 네. 이렇게 기억은 이런 문제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니은은 W가 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이거 열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전환되는 거 맞아요. 그쵸.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역학적 에너지 전환된다라는 거니까 니은은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암기해 주세요. 자, 자동차 엔진의 열 효율이니까 이건 좋은 거거든? 열 효율이 고작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열로 나가는 게 몇 프로? 한 70% 정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70% 내외라는 얘기는요. 열 효율이 아니라 버려지는 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버려지는 열. 그래서 디귿은 틀리게 돼서 정답은 2번으로 보셔야 되겠다. 이 문제 말이 좀 어려운데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40 정도 되는 양의 전기를 뽑거든? 그 전기 중에서 80%를 뽑는다는 얘기야 지금 그 동력으로서. 예. 그러니까 40 중에서 몇 퍼센트 뽑냐 물어본 거야. 40 중에서 이제 100분의 80 정도 뽑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40 곱하기 100분의 80이에요. 40 중에서 80%를 뽑는 거라서 그래요. 이 중에서 뽑는다고. 그러니까 곱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0 날리면 84, 32%.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자, 우리가 지금 자석 자체가
왼쪽이 N극이고 오른쪽이 S극인데 그러면 현재 지금 세팅되어 있는 자기장은 오른쪽이야. 이건 세팅된 자기장이야. 우리가 손가락으로 할 때는 뭐 똑같은 방향으로 자기장 방향을 맞출지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맞출지는 지금 현재 변화되는 양을 반대로 해 만들어 주는 걸로 판단하면 돼요. 이해가시죠? 예. 일단 세팅된 건 이렇게 됐다. 이해갔습니까? 예. 자, 그러면 지금 간은 정확하게 이렇게 0도일 때야. 코일 자체가. 근데 얘는 오른쪽으로 도는 거 보이시죠? 예. 따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이렇게 딱 90도 됐을 때 이 중간의 방향을 좀 볼 거야. 이해가시죠? 예. 자, 그럼 볼게요. 가에서 나로 코일이 회전을 했대. 음. 그러면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냐?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예. 자, 가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 그림처럼 이렇게 누워있을 때는 0도기 때문에 이 지금 코일 네모 칸으로 세팅되어 있는 자기장이 지나가는 게 없어. 하지만 변화가 되는 상황에서 이 코일이 살짝 이렇게 올라가겠죠, 지금. 네. 이렇게 바뀔 거니까. 그 바뀌면서 점점 이 네모 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세팅된 값에 자기 선속이 지나갈 수가 있게 되거든. 점점 이렇게 되면 점점 많이 지나가게 많이 되겠죠?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방향을 반대로 바꿀 거니까 덜 지나가게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의 자기장 방향일 때는 반대 방향, 이쪽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걸로 간다. 이해갔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너네가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예. 어느 쪽으로 할 거냐면 쌤은 이쪽으로 할 거야. 기억 니은이라는 이 부분을 할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세팅할게요. 자, 전자력이야. 자, 이쪽 부분이 아무래도 힘의 방향이라서 좀 손가락이 좀 쥐가 날 것 같아서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자기장 방에 맞춰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장 방향에 맞추고 이해하시죠? 위로 받으니까 그 다음에 힘이 위로 받지, 그렇지? 힘이 위로 받으니까 이걸 이렇게 높이면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들어가요. 기역에서 니은 쪽으로. 그렇지, 기어서 니은 쪽으로. 아이고 똑똑하다. 하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가요. 예.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맞는 거예요. 맞죠, 맞죠. 이해가시죠? 네. 오케이. 자, 니은 보겠습니다. 가, 보다 지우고 나에서 전구가 더 밝게 빛난다. 자, 참고로 이거는요 등속일 거예요. 등속이겠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전구가 더 밝게 빛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디귿 보시면 코일을 더 빨리 회전시키면 아무래도 변화량이 더 많아지겠죠? 코일에 지나가는 자기 선속의 변화량이 많아져서 전류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더 밝게 빛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 문제는 뭐 검류기가 있을 것이고 운동 방향 있고요. 지금 자세히 보면 N극을 가까이 하고 있죠? 네. N극을 가까이 할 텐데 왜 S극이 N극이구나. N극이 안 보여가지고. 그럼 다 적어줄게요. N극 가까이 하니까 위에 N극 밑에가 S. 근데 얘는 감기는 방향이 안 보이잖아. 예. 그 분명히 지금 현재 상황의 N극과 S극에 대해서 검류기가 왼쪽으로 돌 거다 오른쪽으로 돌 거다 여기 써있죠 안 그래도? 왼쪽. 그래서 이게 왼쪽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위에가 N극일 때 왼쪽인데요. 그럼 위에가 만약에 S극이 되는 상황이라면 오른쪽 방향이 오른쪽 방향으로 아시겠죠? 돌아가겠죠? 그런 거 물어볼 거예요. 기억할게요.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만 전류가 흐른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이건 맞죠. 많이 들어갔음에도 맞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움직여야지. 자, 상대적인 걸로 니은 보겠습니다. N극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지금 그림처럼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세기가 증가한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예, 맞죠. N극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가까워지면 통과하는 게 많아지겠죠? 자, N극을 코일에 더 빨리 가까이. 빨리가 중요하겠죠? 그럼 변화가 빠르죠? 네. 그러면 왼쪽으로 더 크게 움직인다. 틀린 거 아니잖아. 더 네. 전류가 세게 흐를 거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자, 전동기와 발전기죠? 예. 전동기는 전기를 가지고 운동으로 바꾸는 이제 기구고요. 예. 자, 발전기는 역학적 에너지 운동을 전기로 바꿉니다. 예. 자, 가는 지금 전동기죠? 예. 유도 전류가 흐르진 않죠? 이거는 이제 전류를 이제 운동으로 바꾸는 거니까. 나는 이제 뭐 발전기니까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해소된다는 건 전기를 운동으로 바꾼다는 얘기야. 반대죠? 그렇죠. 반대죠. 정답은 2번밖에 안 되고요. 나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니까 자기장이 변해야 전류가 흐르는 거 맞기 때문에 디귿은 맞다.
자 17번 지금 보게 되면 1차 코일, 2차 코일 있는데 N1, N2라고 지금 감은 거에 대해서 나타냈는데 N1 감은 걸 증가시키면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은 통과하는 N1은 증가했잖아. 예. N1 증가하면 통과하는 전압이 증가하거든요. 어쨌든 전류가 강하게 흐르고 자기장이 강하게 흐르다. 자기장이 세진다고 알겠어? 그렇죠. 여기서 생긴 자기장이 세지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세진 자기장이니까 방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너무 많이 세니까 안 돼요. 이해 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는 변화율이 좀 감소를 해야죠. 변화가 많이 되는 거를 방해하는 건 감소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기억이 맞다라고 해주시고 자 N2를 증가시키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감소를 할 것이다. 이거는 좀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N2를 증가시키면 어차피 감은수하고 전압은 비례이기 때문에 전압은 증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다. 자, 이거 왜 틀리냐면 저항이 3배가 되면 그 다음에 전류는 3배가 될 것이다. 전압은 똑같거든? 네. V는 IR 공식 써서 얘가 3배가 되면 얘는 3분의 1로 줄어야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려서 정답은 1번으로 보셔야겠다. 자,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은 저항을 줄이거나 이제 전류 같은 경우는 전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줄여주거나 자, 일단은 굵기를 굵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잘 지나간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저항이 낮아진다. 이해가시죠? 예. 오케이, 기억이 맞습니다. 자, 송전을 땅에 묻어 사용한다. 이거는 안전상의 문제지요. 전력 손실 줄이는 거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디귿 전류 세기를 높이면 손실 전력은 제곱배로 늘어나죠. 줄지 않아요. 정답은 1번으로 보셔야겠다. 자, 효율적인 전력 수송에 대한 거 안전 부분도 그렇고 아무래도 에너지 차원에서 의해서 손실 전력도 줄이는 것도 자, 전압을 높이게 되면은 전류가 감소를 하게 되고 제곱으로 손실 전력이 감소가 되겠죠? 기억이 맞고 안전에 대한 거 아니고 효율에 대한 거예요. 자, 니은 같은 경우는요 발전소를 먼 곳에 설치한다. 아무래도 먼 곳에 설치하면 오는 길이 멀기 때문에 저항값이 좀 높아져요. 알겠죠? 네. 뭐 니은은 틀리겠죠? 저항이 큰 거 쓰면 더 안 되겠죠? 뭐한데 씨. 이건 당연한 얘기니까 1번이 되겠네요. 자, 볼게요. 이거 중수소, 삼중수소. 자, 각각의 질량 나와 있죠? 자, 에너지를 흡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방출하죠? 질량 결손만큼. 예. 자, 전화량 같다 생각해 볼게요. 요거 뭐야? 음. 중성자 고작 하나 빠졌죠? 중성자는 어차피 전화량이 제로라서 얘는 빠지나 들어가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전화량이 좌측과 우측이 똑같은 거 맞죠? 그런 얘기예요. 반응 전에 전체의 질량은 같다?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잖아, 맞죠? 그 정답은 2번으로 보셔야겠다. 자, 21번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서 일으키는 에너지 순환의 예시죠. 왼쪽은 에너지 과잉 부족에 대한 거고요. 오른쪽은 탄소의 순환이죠. 태양 에너지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순환의 근원이다. 그건 틀린 말은 아니죠? 네.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자, 니은 빛에너지는 화학 에너지로 포도당에 저장이 된다. 틀린 말 아니죠? 광합성에 대한 이야기겠네요. 디귿 대기와 해수가 순환하여 저위도에서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전달해서 일정하게 열평형 상태를 만든다. 맞죠? 5번이 정답. 자, 볼게요. 각각 발전에 대한 건데 화석연료 딱 연소한다 그러면 무조건 화력. 핵연료 원자력이죠? 정답 2번. 볼 필요 없죠? 자, 지금 원자력 발전소인데요. 기억은 중성자죠? 니은은 우라늄이죠? 자, 그래서 니은은 우라늄 맞죠? 네. 자, 이산화탄소 배출한 건 누가 봐도 아닌 거라서 이거 틀려요. 자, 문제는 이거죠? 카드뮴과 붕소. 자, 내가 적어드릴게요. 감속제 있죠, 감속제. 예. 중성자의 속도를 줄이는 감속제. 이거는 두 가지 외우세요. 물과 흑연입니다. 연필심, 오케이? 그 다음에 제어봉 있죠? 제어봉은 이제 중성자를 제거하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반응이 잘 안 일어나게 하는 거 알겠지? 네. 그거는 지금 보기에서 있는 것처럼 카드뮴하고 붕소예요. 알겠어요? 네. 이 두 가지 꼭 외우세요. 괜찮죠? 그래서 기어 지금 디귿 보시면 중성자의 속력을 줄이는 건 감속제로서 물과 흑연이지 제어봉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보셔야겠다.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자, 지금 가하고 지금 나는 각각의 핵발전소 아니면 태양광인데요. 뭐 그렇대요. 어쨌든 자, 가는 교류. 일단은 터빈이 안 돌아가면 직류예요. 터빈이 도니까 교류예요. 이건 터빈기 안 써요. 기억 틀려.
자, 나는 감속제와 제어봉은 속도 조절 맞죠? 예. 자, 근데 이제 요 놈은 신재생 맞지만 얘는 신재생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객체는 가능한데 신재생은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일단은 반응에 참여하는 기업과 니은이죠? 기업은 뭐 마이너스 극에서 들어왔죠? 수소, 가스, 가스. 기체. 니은은 뭐 산소, 기체. 알겠어? 자, 장점 2가지와 단점 1가지. 물이 나온다? 부산물이 없다라고 해야 돼. 그래, 뭐 부산물이 없다. 뭐 그렇게 말해도 되고.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더. 또 뭐가 있을까요? 신재생 에너지다. 이건 너무. 자, 태양광, 풍력, 조력, 뭐 수력, 연료, 전지 등이 있다. 신재생인데 잘 봐요. 다 신재생 맞죠? 맞죠, 맞죠. 이제 원자력 들어가 있으면 아니다. 자, 환경원과 화석, 연료, 고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했다. 그 개발하고 있긴 있어요. 그거 당연하죠. 신재생은요. 새로운 신이에요. 그러니까 화석연료는 새롭게 변환하여 이용할 수 있는 포함되죠. 맞죠? 자, 4번 파력발전에서는 밀물과 썰물로 인해 파력인데 왜 밀물과 썰물이 나와? 정답은 4번이죠? 밀물과 썰물은 조력발전이에요. 파력은 맞아요. 파도입니다. 아시겠죠? 네. 재생에너지는 뭐 이런 것들을 변환해서 사용하는 걸 의미한다. 맞습니다. 새롭게 쓸 수 있는 거니까. 맞죠? 자, 이 문제 쉬워요. 전류의 세기를 지금 몇 배냐 물어봤죠? 예. 지금 보면 전압은 똑같아. 전 몇이 달라요, 근데. 그럼 전력이 다르죠. 1대2가 결국 전류에 대한 비다. VI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2배야. 너무 쉽죠? 자, 지금 기억에 들어갈 내용인데 이거 몇 배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손실 전력이죠. 예. 근데 우리가 전류비 했어 안 했어? 전류비 했죠. 전력이 1대2예요. 알겠어요? 예. 그러면 전류 제곱비는 1대4예요. 그렇죠. 4분. 손실 전력은 4배예요. 0.12. 0.1이 픽제. 정답은 2번. 자, 이거 2개 보이시죠? 예. 이거 변전소 얘기야. 오, 예.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야. 이게 달라. 이거는 지금 변전소에서 걸리는 전압이고, 그 송전이 되는 전압은 V는 IR로 계산해야 돼. 이해 갔죠? 예. 근데 어차피 송전선이 박지는 아니까 뭐 다르진 않잖아. 네. 저항은 똑같아. 그러니까 전류비가 곧 전압의 비가 된다. 1대2. 그렇지. 그래서 밤이 2배가 되지. 아까 전류가 1대2였으니까. 이거는 이제 변전소고, 이거는 송전선이야.